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이곳을 찾아주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은 이 시간,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 10년 만에 재회. 저는 올해 32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동창회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1년을 사귀었던 제 첫사랑이었어요. 동창회 가기 전날 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페이스북에서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어때 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가장 무난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갔죠. 장소는 학교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말투도 걷는 모습도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조금 짧아졌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도 잘 지냈어?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3년 전에 결혼했다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딸이래요. 이제 돌 지났다고.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혼자라고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내내 그 사람과는 거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바빴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돌아섰어요. 2차는 가지 않고 먼저 나왔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같은 수업을 듣다가 조별과제로 한 팀이 됐죠. 첫 미팅날 그 사람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미안해, 동아리 일 때문에라며 웃었죠. 그때 그 웃음을 보고 제가 반해버렸나 봐요. 과제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요. 학교 뒷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하더라고요.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몰래 손잡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학교를 걷고 주말에는 남산타워도 가고 한강도 가고 영화도 보고 별것 아닌 일상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도 바쁘잖아. 이해해줘. 저는 대답했죠. 이해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 주말에 스터디 있다니까.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그 사람 생일이었어요. 12월 23일. 미리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회사 면접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날 오후예요. 대기업이었고 제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어요. 고민 끝에 저는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면접 잡혔어. 저녁 약속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면접 잘 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화난 게 느껴졌죠. 저는 나중에 잘 설명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저녁 늦게 연락했어요. 면접 끝났어. 지금이라도 볼까?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 나한테 넌 어떤 사람일까?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무 외로워. 연인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 내 생일날 면접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이해해.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느낌도 없더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에 보자고 하잖아.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내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내 미래가 중요해. 너의 미래도 존중해. 근데 우리 관계도 중요하잖아.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좀 떨어져서 생각하고 싶어? 서로 시간 갖자.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화가 났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해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우리는 만나서 싸웠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너는 항상 내 일만 중요하지. 나도 지금 힘들다고. 왜 이해를 못해? 1년 동안 이해했어. 근데 내가 날 생각한 적이 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취업 포기하라고? 우리는 그날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 그럼 헤어지자.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놀란 듯, 상처받은 듯, 그리고 체념한 듯한 표정. 그래, 알았어. 그 사람은 일어나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후회했어요. 당연히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하기 어려워졌죠. 저는 결국 그 회사에 합격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한 번은 6개월 정도 사귀기도 했고요. 그 사람 생각은 가끔 날 뿐 잊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가 22살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그 사람의 외로움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생일날 면접을 미루고 함께 있어줬더라면, 아니,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맞는 거겠죠. 저는 이미 그 사람의 과거일 뿐이니까요. 가끔 상상해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 주말마다 공원에 가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어요. 더 힘든 건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를 택했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요. 요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볼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죠.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사람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기도 해요. 물론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은 말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봐. 저도 알아요. 이제 놓아야 한다는 거. 그 사람은 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어쩌면 제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저일지도 모르겠어요. 22살에 순수했던 사랑이 전부였던 그 시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오늘도 창문 밖에 비가 내립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웃던 그날처럼.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 우산을 쓰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혼자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들지 못할 것 같네요. 잠시 정적. 두 번째 사연. 엄마의 거짓말.
저는 27살 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침 당직 중이었는데 같은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가 실려오셨다는 거예요. 뛰어내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선배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최선을 다했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의사로서는 알고 있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보이셨어요. 항상 엄마는 팔팔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설마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좀비처럼 움직였어요. 문상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정신은 어딘가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셨던 작은 아파트. 어머니 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을 정리하다가 맨 위 칸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열쇠는 옆 서랍에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위에 있던 건 입양 관련 서류였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입양?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아동 김민준. 입양일 1998년 3월 15일. 당시 제 나이 생후 3개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펼쳐봤어요. 가정법원 입양 허가 결정문, 친생부모의 친권 포기 각서, 입양기관의 확인서. 모든 게 진짜였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 있는 어머니. 아니, 저를 입양해 주신 분. 사진 속 어머니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를 처음 품에 안은 날이었나 봐요. 뒷면에 어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첫날. 1998년 3월 15일.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제가 입양하였다니. 평생 저는 김명숙의 아들 김민준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학원에 보내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우리 민준이가 의사 되면 얼마나 좋겠니라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셨죠.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을지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의 자랑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들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친엄마가 해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낳지도 않은 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함.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미안함. 진실을 몰랐던 제 자신에게. 원망.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슬픔. 이제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에. 그리고 궁금함. 제 친부모는 누구일까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저를 가끔이라도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까맣게 잊고 사시는 걸까요? 혹시 제게 형제자매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저와 닮은 누군가가 살고 있을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병원 당직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요. 의사로서 매일 환자들의 병력을 듣습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 있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유전적 질환 있으신가요? 환자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당뇨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은 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가족력을 모르니까요. 제 안에 어떤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지, 어떤 병에 취약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의사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봅니다. 이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 눈, 이 코, 이 입술.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겠죠.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었을 테니까. 손을 들여다봅니다. 이 손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이 손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동기들도 선배들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말해요? 나 알고 보니 입양하였대라고.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서, 동정받을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대신 혼자 인터넷을 뒤집니다. 입양아 커뮤니티, 친부모 찾기 사이트, DNA 검사 후기. 밤새 글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동이 틉니다. 어떤 사람은 친부모를 찾았다고 해요. 30년 만에 재회해서 껴안고 울었다고. 어떤 사람은 찾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키워준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실망할까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찾기도 망설여져요. 하지만 궁금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입양 서류에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친모 나이 23세, 미혼모. 친부 신원 미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23세 어린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를 낳고 석 달을 키우다가 결국 손을 놓았을 그 사람. 지금은 50살이 되었겠네요. 혹시 저를 그리워하실까요? 아니면 잊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걸까요? 가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을 보면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일까?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도 50대 여성분이 계시면 유심히 보게 돼요. 혹시나 하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DNA 검사를 받아볼까 고민도 했어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많잖아요. 침만 뱉으면 조상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질병 위험도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니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 어머니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어머니가 제게 말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민준아, 사실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신 거겠죠. 상처받을까봐. 엄마를 떠날까봐. 사랑이 식을까봐.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1998년부터 쓰신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민준이를 데려왔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리라. 이 아이의 엄마가 되리라. 진짜 엄마가. 눈물이 났어요.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쭉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중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을 때, 의대에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과 자랑이 가득 담겨서. 그리고 2015년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해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자꾸 가족 사진을 보며 말한다. 나는 엄마 아빠 중 누구를 더 닮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말해야 할까? 이제는 말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민준이가 날 원망하면 어쩌지? 민준이가 떠나면 어쩌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민준이가 다 자라면 의사가 되면 그때 말해줘야지.
그 뒤로 비슷한 고민이 계속 이어졌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갈등, 사랑하기 때문에 숨겨야 한다는 아픔. 마지막 일기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레지던트 되고 너무 바빠 보인다.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 통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주말에 보면 말해줘야겠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민준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해해줄 거야. 토요일에 저녁 먹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 그때 말하자. 용기 내자.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수술 잡혔어. 어머니는 괜찮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셨죠. 그리고 그 주 화요일 새벽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말씀하지 못하신 채로. 지금 생각하면 그날 시간을 냈어야 했어요. 수술은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어머니를 만났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어머니는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저도 어머니께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숨기셨어요? 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는 엄마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환자 차트를 보다가도 문득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동기가 물어요. 민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친구들은 말해요.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야. 혈육보다 더한 사랑이었잖아. 맞아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 저를 낳지 않았지만 저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지만 알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공허함.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정작 제 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웃긴 일이죠. 요즘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친부모를 찾아볼까? 입양기관에 연락하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친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연결해준다고.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만약 찾았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죠? 만약 찾았는데 실망스러운 사람이면 어쩌죠?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쩌죠? 그리고 찾아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저를 버렸어요? 저를 가끔이라도 생각하셨어요? 후회하세요? 아니면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오늘도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여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제 친부모의 집일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이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언젠가 제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되기를.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친엄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오늘도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 세 번째 사연. 말하지 못한 사과. 저는 올해 45입니다. 집에서 번역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일주일 전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게시물을 봤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공유한 부고 소식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아니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유정. 급하게 기사를 찾아봤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향년 44세.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유정이와 저는 대학 시절 정말 친했어요. 1999년 입학, 같은 과 같은 학번.
OT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너 어디서 왔어? 인천. 너는? 나도 인천. 우리 동네 친구네? 그렇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4년 내내 붙어 다녔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도서관을 가고 MT도 같이 가고 방학 때도 같이 여행을 다녔죠. 유정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울고 있을 때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게 유정이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그런 놈 잊어버려. 치킨이랑 맥주 사들고 와서 밤새 같이 먹으며 위로해줬죠. 3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등록금을 못 낼 뻔했을 때도 유정이가 자기 아르바이트비로 일부를 빌려줬어요. 서연아, 우리 친구잖아. 천천히 갚아도 돼. 저는 유정이에게도 그런 친구였어요. 유정이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유정이가 취업 면접 보러 갈 때 옷도 같이 골라주고, 유정이가 실연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도 했죠. 우리는 졸업하고도 계속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하자. 당연하지. 우린 평생 친구야.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저는 막 번역 프리랜서로 전환한 참이었어요. 처음이라 정신없었고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10월 어느 날 유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토요일? 잠깐만. 달력을 확인했는데 그날 마감이 3개나 겹쳐 있었어요. 아, 유정아 미안.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 다음 주는 어때?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다음에 보면 되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왔어요. 월요일 오후 유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토요일이 내 생일이었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유정이 생일을 깜빡한 거였어요. 우리는 매년 서로의 생일을 챙겨왔었거든요. 작은 선물이라도 꼭 주고 같이 밥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런데 제가 그날이 유정이 생일인 줄도 모르고 이를 택한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진짜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늘 저녁에 보자. 내가 밥 살게. 아니, 괜찮아. 바쁘잖아. 아니야, 시간 낼게. 어디서 볼까? 진짜 괜찮다니까. 다음에 보자. 유정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 번. 전화도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유정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정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유정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차갑고 지쳐있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대로 사과할게.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유정이가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너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일 시작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약속도 자꾸 취소하고.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 새로 시작한 일이니까 바쁘겠지. 그래서 참았어. 몇 달 동안. 근데 내 생일까지 잊어버리는 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몇 년을 친구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안 중요한 사람이었어? 아니야, 유정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서연아. 나도 이제 알겠어. 우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너한테 나는 이제 그냥 어쩌다 연락하는 옛날 친구일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제일 친한 친구의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뭔 제일 친한 친구야. 유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너 알아? 나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봤어. 너한테서 생일 축하 문자라도 올까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자정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때 깨달았어. 아, 나는 이제 서연이한테 이 정도구나. 생일도 기억 안 나는 정도의 친구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서연아. 작년에도 약속 취소하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 전에도 늦는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
미안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 너 보면 난 그렇게 안 보여. 그게 아니야. 서연아, 나 솔직히 지쳤어. 항상 이해해주는 쪽이 나잖아. 항상 기다리는 쪽이 나고. 항상 서운함을 참는 쪽이 나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유정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제가 한 말이 문제였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내 생일 깜빡한 건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 입을 막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차가운 침묵. 유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 내 말이 맞아. 생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은 아니지. 서연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유정아, 잠깐만. 안녕.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유정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카톡도 일신만 했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일을 잊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문제였던 거죠. 유정이가 참아왔던 수많은 순간들, 제가 무심코 넘겼던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이야? 유정이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 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어요. 1년이 지나니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유정이는 이미 날 잊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2년, 3년, 5년.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가끔 유정이 생각이 났어요. 생일이 되면 특히 더. 페이스북에서 유정이 계정을 찾아서 몰래 근황을 봤어요. 결혼했더라고요. 2015년에 남편분이랑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도 낳고 가족 사진도 올리고. 잘 지내네.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제가 없는 유정이의 인생.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했어요. 축하해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유정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요즘 문득문득 대학 시절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때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그립다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말할까? 다시 친구하자고 말할까?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유정이의 부고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다고. 현장에서 사망.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장례식장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정사진 속 유정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 때와 똑같은 그 웃음. 유정이 남편분과 아이들이 상주로 앉아 계셨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빨간 눈으로 울고 있었죠. 조문을 했습니다. 절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정이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문 감사합니다. 고인과 어떤 사이셨나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내가 대학 친구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유정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죠. 15년 전에 했어야 할 말. 빈소를 나와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대학 시절 유정이와 찍은 사진들. MT 가서 둘이 찍은 사진. 졸업식 날 학사모 쓰고 찍은 사진. 해외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평생 친구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정이는 이 세상에 없고 저는 혼자 사진을 보며 울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을까? 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1년, 2년, 15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다음에 연락해야지. 나중에 만나서 사과해야지. 언젠가는 다시 친해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유정이는 45이었어요. 저와 같은 나이. 아직 젊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저는 이제 평생 유정이에게 사과할 수 없어요. 평생 화해할 수 없어요. 평생 다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가끔 꿈에 유정이가 나와요.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둘이 학교를 걷고 있어요. 유정이가 웃으면서 말해요. 서연아, 오늘 뭐 먹을까? 꿈에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유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생일 잊은 것, 너를 소홀히 대한 것, 내 마음을 무시한 것. 모두 다 미안해.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 지금도 그래. 평생 그럴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대로 대해줄 텐데. 내 생일도 챙기고 약속도 지키고 내 마음도 헤아려 줄 텐데.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하지만 꿈에서 깨면 유정이는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제 곁에 있을까?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해야 할 말은 미루지 말아야겠어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지금 해야겠어요.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 유정이처럼. 어제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유정이 49제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들 놀란 목소리였어요. 유정이가 그렇게 됐다니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갈 나이가 됐나 봐. 49제 날 친구들과 함께 절에 갔습니다. 유정이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다들 울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 그날 다들 다짐했어요. 우리 이제라도 자주 만나자. 연락 자주 하자. 서로 잘 지내는지 확인하자.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인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유정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할 수 없는 편지. 유정아, 1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해.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미안해. 내 생일을 잊어서 미안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고, 내 서운함을 무시해서 미안해. 그때 내가 한 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이야? 그 말 정말 잘못했어. 오늘 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당신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하지 못한 말들, 놓쳐버린 관계들. 하지만 괜찮아요. 그 후회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신중한 사람으로.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밤을 함께 견디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저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누군가도. 우리는 함께 이 밤을 견뎌낼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조금은 더 나아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